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글 읽기 방법을 적용해서 주제 찾기 문제를 푸는 엄청나게 쉬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고 나면 머리가 막 되게 하얘지고 여러 번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봐야 돼. 오늘 영상 하나로 맨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첫 문장부터 지문을 읽던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현장 강의 버전이라서 더 몰입도가 높을 거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과정도 보여줄 테니까 훨씬 이해가 빠를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들어가는 유형은 주제를 찾는 유형이라고 해. 그럼 이 주제를 찾는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봐봐. 대의, 큰 대자의 뜻, 의자를 써서 지문의 가장 큰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쉽게 바꿀게. 뭘 찾으라고? 주제를 찾으라고. 이 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서 필요해. 너희들 요 수능에 나오는 텍스트라고 하는 건 최소 한 4개 이상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라고. 그쵸? 글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보면 문장들의 결합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글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볼게.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이라고 하는 글, 요 텍스트는요, 문장 간의 유기적 결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첫 문장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 근데 뒤에 갑자기 하늘이 너무 하얗고 뭐 하늘이 너무 맑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멩이가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이 나열이 돼. 정신산만하죠. 이런 글들은 절대 출제될 수가 없다고. 되게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텍스트가 수능에선 출제가 된다고. 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기적 결합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정보는 반복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되게 풍미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번 더 바꿔가면서 중요한 정보를 반복시킬 거라고요. 이게 수능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글의 가장 중요한, 글의 가장 큰 의미,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지문 속에서 반복되는 정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돼. 주제라고 하는 건 지문 속에서 필자가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는 정보야.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봐봐. 일로 좀 와볼까? 봐봐. 어떤 식으로 반복을 시키냐면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반복을 시키는 경우야. 반복. 봐봐. 첫 문장이 너희들 집에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세아야, 밥 먹어라.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을 해요. 세아야, 밥 먹어라.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재아야, 엄마가 보글보글 끓는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도 하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맛있는 계란말이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밥 좀 먹어라 라고 글을 전개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찾아보자면 그냥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글의 주제임을 너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는요, 잘생긴 연예인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 첫 문장에 잘생긴 연예인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뭘 드냐면 예시를 들기 시작해요. 오늘도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첫 문장 다음에 예시, for example, 이렇게 시작을 해. 예를 들면 만화책을 막 이제 찍고 나온 듯한 차은우가 있어요. 너무 잘생겼죠, 그쵸? 차은우가 있어. 또 누구도 있어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시대에는 강동원, 원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의 대명사였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뭐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들이 정말 많아에 대한 예시를 반복해서 들어주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게 이 글의 주제다라고 뽑아낼 수 있으면 돼. 세 번째, 이런 포인트 어때, 얘들아? 야, 너랑 연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얘기야. 야, 너랑 연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야. 역접. 되게 중요합니다. 역접이 등장을 하면 한국말은 정말 이 역접 그러나 뒤를 잘 주목해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랑 연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파트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된다고. 나는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왜?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못생겼어. 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세가 걱정이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역접 뒤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야? 반복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가 주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역접 뒤를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야. 네 번째, 너희가 10시에 학원이 끝나잖아요. 그쵸? 10시 학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밖을 막 나가고 있어요. 밖을 막 나가는데 여기 학원 1층 밑에 앞에서 한 3, 4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담배를 피고 있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니? 전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근데 야, 일로 와봐 라고 하는데 여기 팔에 보니까 용문신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가진 거 있냐? 돈 좀 내놔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계를 보더니, 제 시계를 딱 보더니 야, 시계 좋아 보인다? 시계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진 거 내놔, 시계 내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 그리고 뭘 해줘요? 결론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 지문을 봤을 때 in short, 요약이나 therefore, 결론의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뭐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고. 괜찮죠? 자, 마지막 5번째, 오늘 계속 나올 표현들이에요. 문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 너희들 주장을 찾는 문제에 보면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꼭 들어가거든요. 또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꼭 들어가. 당위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야. should, 해야 된다. must, 해야 되죠. have to, 너 이거 해야 돼. 뭐 ought to, 다 괜찮죠. 이런 표현들이 다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적 표현들이라고. 그치? 그러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어요? 자, 너희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니? imperative, 의무적인이란 뜻이야. 의무적인.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It is imperative that 이라고 표현이 등장을 해. 주장 문제에서. 아, 그러면 이건 필자가 생각하기에 졸라게 중요한 문장이구나 라고 인식이 빡 박혀서 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이건 어떠니 얘들아? It i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필자가 딱 꼬집어서 문장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 이거 주의해서 읽어줘야 되겠네 라는 인식이 바로 드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들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즉각적으로 인식해서 쑥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오늘 글을 들어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텐데, 당위성과 중요성의 표현들을 보게 될 텐데, 요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 요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봐봐. 어떤 사람이 개꼰대예요. 개꼰대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개꼰대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애들마다 야, 이 새끼야, 학생이라면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꼰대질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 꼰대가 나름 논리적인 꼰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근거를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고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삶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꼰대질을 하고 다녀. 그럼 그 꼰대질에도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하죠. 뭐에 대한 근거야? 자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나열하게 돼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문장을 볼 때 당위성과 중요성이 나온다? 아, 근거로서 내용이 반복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은 요 5가지 표현들 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문장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나랑 같이 좀 해볼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잡고 갈게. 너희들 글을 읽을 때 글을 되게 잘못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글을 읽냐면 되게 나쁜 습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글을 읽어. 다시. 처음부터 또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글을 읽어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첫 문장을 봤는데 모르겠어. 그냥 뭐 뒤에 내려가서 이해되겠지 뭐. 모르겠어. 뭐 이해되겠지 뭐. 모르겠다. 끝까지 갔는데 무슨 생각인지
아무것도 무슨 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이게 가장 나쁜 글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랑 같이 연습을 할 텐데 글을 잘 읽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글을 읽냐면 이렇게 글을 읽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글을 읽지 않습니다. 멍청하게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멍청하게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글을 읽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첫 문장을 딱 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돼. 빠르게 읽었을 때 그럼 좀 천천히 글을 읽어가면서 첫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예시가 바로 붙어있네. 그럼 첫 문장이 반복일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럼 이때부터는 요 내용 반복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빠르게 읽어가도 괜찮은 거야. 말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다가 또 막히는 문장이 발생을 해. 그럼 살짝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되면 다시 또 속도를 올려가지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거야. 이 말이 됐어? 그래서 글을 다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전체 맥락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글을 읽어주는 거. 이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시윤아, 처음에 이렇게 읽은 거 쉬워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연습을 해야 돼. 그래 훈련이 필요한 거야. 글을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최상위권 학생들 다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쵸? 두 번째 포인트. 중요한 부분에만 체크하세요. 중요한 부분에만 좀 체크하세요. 제발 좀요. 글을 읽을 때 진짜 나쁜 습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문장을 다 줄치면서 읽는 거야. 최악입니다. 진짜. 이렇게 글을 읽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은 내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주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반복되는 내용만 그냥 체크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글을 못 읽는 학생일수록 모든 문장의 밑줄을 다 그으려고 그래. 왜?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해 보이거든. 그건 글을 정말 읽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글을 내가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내가 올라가는 손을 부여잡고 뭐 하려고 해야 돼? 중요한 포인트에만 체크를 하면서 글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체크는 뭘로 해요? 뭐 밑줄을 그을 수도 있겠지.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뭐 체크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최대한 깔끔하게 글을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 근데 가끔 이런 예외 상황이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쉬는 시간에 나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국어 영역을 태어나서 틀려본 적이 거의 없대. 미친 괴물 같은 친구죠. 틀려본 적이 거의 없대. 국어 영역을. 근데 자기는 국어 영역을 읽을 때 비문학을 읽을 때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거의 틀려본 적이 없대. 그럼 그대로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원래 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읽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거의 만점을 받아왔어? 원래대로 읽으세요. 습관대로.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글을 읽어가는 훈련을 나랑 같이 해볼 겁니다. 즉, 첫 문장부터 좀 똑바로 잘 읽어라. 요 얘기야. 알겠지? 자, 지금부터 너희가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지문 속에서 반복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파트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거든 얘들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쉽지는 않죠. 평가원 지문입니다. 일단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봐봐. 1950년대의 비평가들은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켰대. 무엇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켰대요. 여기서 끊어보자 얘들아. 메시스 뒤에서 문장 끊어볼게. 그럼 첫 문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 밑줄 쳐보자. 비평가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야. 비평가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켰대요. 이런 거겠지 얘들아. 내가 비평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건데 비평가는 보니까 머리에 든 게 많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들이야. 근데 성격이 좀 고약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와 누구를? 대중들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분리시켜 놓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분리를 시켰대요. 그 자연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뭔데?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제공된 그러한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한 거야. 야! 자연스러운 즐거움 꺼져.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거부는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어떤 판단이야?
세련된 현실주의에 대한 감각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서 대중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요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겠네요. 그럼 첫 문장의 핵심은 뭐야? 아, 비평가들이 대중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켰구나. 요 내용을 이해하고 갔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을 체크해 볼게.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잘생긴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있잖아. 그치? 같은 얘기 반복할 거라고. 느낌 딱 오죠? 그치? 다음 장 봐볼게. In most critics. 대부분의 비평가들 내에서요. 자, 어떤 비평가냐면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championing이라고 하면 supporting, 옹호하는 이란 뜻과 같은 표현입니다. 옹호하는. 그러니까 뭘 옹호하는 비평가냐면 A라는 사람의 영화에 사회 비평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이고요. 자, self-reflexivity 하면 단어가 좀 어렵지 얘들아? 써볼게. 자기 반영성이라는 표현이야.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distancing effect, 거리두기 효과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비평가들 내에서 여기서 문장 끊어보자. 그러한 비평가들 내에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밑줄 there is still a refuser. 여기에는 여전히 거부가 존재를 한대. 자, 근데 뭐에 대한 거부를 한대요? Of the further enjoyment.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 존재를 한대. 얘들아, 이거 첫 문장이랑 연결시켜 볼래? 저속한 즐거움. 앞에 나온 무슨 즐거움이랑 똑같아? 자연스러운 즐거움. 똑같겠지. 근데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아까 뭐라 그랬어?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제공됐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자, 소프 오페라라고 하면 밑줄 치고 쓸게. 연속극 또는 드라마라는 뜻이야. 이거 각주 없지, 이런 단어인데. 이거 대통령한테 욕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출제하면, 그치? 대통령이 욕해요. 왜 교과과정 벗어난 이런 단어를 출제하냐고, 그치? 자, 드라마로 의심받는 그러한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하게 된다고요. 다시 두 번째 문장 정리해 볼게, 얘들아. In most critic, 밑줄 쳐보자. 대부분의 비평가들 내에서는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고? 거부가 존재한다고. 저속한 대중문화의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존재한다고요.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완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 This refusal, 밑줄 칠게. 이러한 거부가요,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the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여기까지 밑줄. crowd까지 밑줄. 자, 요 문장도 한번 봐볼게. 잘 봐봐. 이러한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하는 거야. 야, 연속극? 무슨 그런 건 보지도 않아, 나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러한 거부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divorce, 분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누구를요? 비평가들을요. 어디로부터? From an image of mindless. 자, mindless라고 하면 우리가 mind가 정신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또는 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얼빠진이란 뜻이 돼. 얼빠진. 그래서 얼빠지고 그리고 기쁨만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된다고요. 나는 고상하고 이 천박한 개, 돼지 같은 대중들이라고 하면서 비평가들이 스스로를 분리시키게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구문을 하나 볼 건데 너희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어법 문제로 출제했던 구문이니까 색깔 바꿔서 좀 표시해 볼게. 크라우드의 명사 표시. 명사 표시. 자, he or she에다가 명사 표시. 그 다음에 뒤에 동사 표시. has에다가 동사 표시. 너희들 해처리에서도 이 문장 구조를 다루게 될 텐데 지금처럼 명사, 뒤에 명사 동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라고 해석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해석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을 처리한다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얼빠지고 기쁨을 추구하는 대중인데 비평가가 만들어낸 대중인 거야. 대중의 이미지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자, in order to definit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혹시 재하야, 너 여기 secure에 별표 치고 이거 안전한 아니지? 동사지. 뜻이 뭐야? 보장하다. 뜻이 뭘까? 뜻 아는 사람. 확보하다라는 뜻이에요. 써놓자. 확보하다. secure는 동사 뜻으로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어. 반드시 알아놔야 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비평가들이 만들어낸 얼빠진 대중의 이미지야.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올바른 고상한 취향의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중의 이미지라고. 대중들이 천박해야 내가 고상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것은요. 자, 이 체크.
이 이시 지칭하는 게 뭐니 얘들아? 요거죠. 앞에 리퓨절이잖아. 리퓨절. 이러한 거부는요. 대중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요. 밑줄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여성의 취향과 주관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밀어 올렸대요. 얘들아, 그럼 요거 그냥 요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과 연결 지어서 유기적 연결 관계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밀어 올렸다는 것, 여성들이 뭐의 대표라는 거야? 이 얼빠지고 기쁨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연속극이나 보고 있는 얼빠지고 기쁨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관념을 밀어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다음 문장. 이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가는요. 항상 뭘 bring to mind,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드냐면 여성들의 굉장히 존경받지 못하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TV 소파에 누워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들, 이런 걸 막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represent the depths of corruption of people.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의 깊이를 표현해내기 위해서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네. 가보자. The process of taste making operated.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칠게.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 between the aesthetics and the masses. 자,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작동한대. 왜 작동한대요? 위계 질서의 차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야. 무엇과 무엇 사이에? 미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의 위계 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뭘 통해서? 미학적 지위의 구축을 통해서요. 이거는 무엇과는 대조적이지? 인식된, 자, 테이스트레스는 좀 별표 좀 쳐놓을게 얘들아. 천박한이란 뜻이야. 천박한. 대중들의 천박한 취향과는 대조되는 미학적 지위의 구축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요 얘기 반복하고 있지.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겠니? 대중들이 누구와 분리되는 거야? 비평가들과 분리되는 현상을 지문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열을 하고 있다. 요걸 반드시 너희가 이해하면서 글을 좀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다시 줄 테니까 선지를 내려가서 정답을 체크하고 오답을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 자, 정답 몇 번이니 얘들아? 크게 소리 좀 쳐볼래? 몇 번이야? 아무도 진짜 얘기 안 할 거야? 얘들아, 앞에 와봐. 정답 몇 번이야? 몇 번이니? 괜찮아, 빨리 얘기해. 1번이죠. 자, 볼게. 비평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관념이야. 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야? 자, 이거 해석 실수하는 애들 되게 많다. 유명한 취향 아닙니다. 대중적인 취향이에요. 대중들의 취향이야. 대중들이 갖고 있는 취향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뭘 갖고 있는 거야? 부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야. 너와 나는 완전 달라. 이 천박한 얼빠진 대중들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가진 부정적 효과가 있대. 그 부정적 결과가 뭐니 얘들아? 여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나머지 선지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 2번 한번 볼게. 문화적 위계 질서에 대한 비난입니다. 문화적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거. 그런 내용 아니죠. 자, 3번. 대중화된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부작용들. 문화적 생산물.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것들이 가진 부작용.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자, 4번. 대중들이 저항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문화적인 분리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한대. 뭐 저항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쵸? 자, 5번. 비평가들의 경향성인데 identify 별표 치자 얘들아. 이 단어는 뒤에 또 나올 거라서 내가 단어 좀 정리를 해주고 갈게. 이 identify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뭘 알아야 되냐면 확인하다 또는 식별하다.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 여기 identify의 기본 의미야. 두 번째, identify는 전치사 with와 같이 쓰일 수도 있어요. 전치사 with.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 돼요. 무엇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돼. 무엇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반드시 함께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가볼게. 여기서는 with가 없으니까 식별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자, 비평가들의 경향성입니다. 세련된 대중들의 취향을 식별하는 경향성. 대중들의 취향이 세련됐니?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다. 괜찮죠? 자, 1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하고 지금부터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 얘기를 다 이해했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7개년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집을 펼쳐서 주제찾기 유형을 한번 풀어봐봐. 마지막 지문을 풀 때가 되면 결국 주제는 지문 속에서 반복된다는 말을 이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어법 문제를 푸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때마다 두 개의 선지가 헷갈렸던 학생이라면 다음 영상이 엄청난 영어 공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만약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놓고 기다려줘.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